가리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진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의 각산지입니다. 네, 외국인들이 사면 오르고 팔면 떨어집니다. 네. 근데 오늘은 많이 안 팔았잖아요. 뭐 5점짜리 팔다가 나중에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페이크에 당한 거 아니야? 참 재미없는 게 네. 금요일 날 네. 루머가 돌았잖아요. 뭐 삼성전자가 HBM 못한다. 네. HBM3E도 뭐 3분기 콜 테스트인데 4분기로 지연되고 HBM3도 엔비디아가 주지 말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돌았었잖아요. 네. 이게 근데 점점 사실로 시장은 인식을 해가는 게 아닌가. 네.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삼성전자는 빠지고 하이닉스는 오르고 이런 모습이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그런데 이제 전달료는 언론의 신뢰성은 좀 의문인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네. 사실 지난 금요일에는 네. 그냥 찌라시처럼 이렇게 메시지로 돌았는데 네네. 오늘은 그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기사 보도가. 그러니까 이 언론사도 그렇게 네. 썩 믿을만하지 못해 또. 네, 아직까지. 이게 무슨 A 경제라는 네네네. 이제 곳인데 네. 여기가 작년 3월 달에도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내용으로 단독 보도를 했냐면은 삼성이 HBM3E 12단 제품을 이르면 9월부터 올해 9월부터 엔비디아에 단독 공급한다. 네. 마이크론 하이닉스는 이제 부족해서 탈락이고 네. 삼성이 단독 공급한다라고 네. 단독 보도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나왔던 이제 보도는 HBM3E 8단 제품이 엔비디아 검수 통과를 실패했다. 네.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게 설이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여기는 근데 그동안에 보도 내용이 한 번도 맞은 적은 없었어요. 삼성전자 관련해서. 네. 그동안에 긍정적으로 얘기해서 실패했고 이번엔 처음으로 부정적인 얘기는 실었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당분간 이 정답이 뭔지는 삼성전자에서도 안 밝힐 걸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냥 알 수는 없어요. 그냥 그렇죠. 계속 추정이 될 뿐이에요. 아무 말 안 하면 누가 알아?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근데 이거는 HBM만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네. 그렇죠. 네. 네. 다른 레거시에 대한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은 여전한데 네. 요즘은 조금 시장에서는 HBM에 좀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 전환했다가 좀 회복을 해서 거의 보합으로 끝났고요. 네. 코스닥이 1.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올해 코스닥은 마이너스로 지금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그러니까 어렵죠. 지금 사실 HBM 관련주라든가, 그 다음에 밸류업 관련주, 뭐 이런 쪽 갖고 있었으면은 재미가 있었는데, 그 외에는 지금 지수에서 보여주시다시피 별로였고, 뭐 오늘은 뭐 2차 전지 관련된 뉴스가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 배터리가 남아 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참 골치 아픕니다. 네. 네. 뭐 에코프로도 10만 원이 깨졌고 네.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국정 대비해서. 네. 그리고 오늘 음식료 섹터가 1등을 했습니다. 네. 농심이 5%나 올랐어요. 네. 네. 오뚜기도 한 2.5% 정도 올랐고 삼양식품도 한 1% 올랐고 네. 이 외에 다른 음식료주들도 오늘 좀 괜찮았습니다. 네. 네, 뭐 고물가 고환율 수혜주로 해서 좀 시장 방어주 역할을 또 톡톡히 하는 것 같아요. 약세장에선. 그리고 라면 업체들은 굉장히 좋아요. 수출 데이터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장품뿐만 아니라 한국의 음식료도 미국에서 장사가 잘 되는 모양이야 지금 분위기가요. 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라면 1등하는 업체가 뭐 삼양식품 농심이 아니라 일본 회사거든요. 네. 도요 수산 그 회사인데 그 회사의 미국 시장 그 비중과 매출 성장률이 계속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삼양식품 불닭볶음면만 인기가 많은 줄 알았는데 다른 것들도 그냥 많이 먹더라고요. 제 느낌에는 지금 인플레이션과 연관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는 모든 가격이 다 올라갔잖아요. 네, 뭐 라면 가격은 뭐 얼마나 올라갔겠어. 그러니까 싸네. 한 끼 식사로 요거밖에 안 해? 1달러? 2달러? 꿀이네. 뭐 이러면서 그거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도요수산 라면은 더 싸다고 해요. 저가라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상당히 신빙성 있는 추측이네. 저의 추측이지만. 네. 이제 물가가 비싸니까. 네, 물가가 비싸서.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요즘도 그 도시락 싸워가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렇게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도시락 갖고 오면은 너 얼마나 아끼려고 그러냐. 이런 시각이 좀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너도 나도 도시락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도시락을 싸다녔어요. 학교에.
언제쯤 얘기가 갑자기. 그때는 급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고. 아, 그렇죠. 네, 다 도시락 들고 다녔고, 사회생활 초기에 약간 들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보험주들도 오늘 두 번째로 많이 올랐는데 오늘 밸류업이 좋았어요. 은행주도 뭐 장초에는 다 막 2에서 4%씩 막 급등을 하다가 네. 뭐 그래도 많이 좀 상승폭을 좀 반납해서 마감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밸류업이 오늘 장에서는 그나마 상승을 했다. 그리고 조선주들도 괜찮았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 마린솔루션 오늘 한 8%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또 올랐어. 야, 대박이다. 여기는 뭐 지수 편입 기대감으로 이제는 밀어 올리는 것 같아요. 네, 상장할 때부터 사실 PE의 30배로 상장을 해서 순식간에 50배가 넘었다가 지금 또 막 하루에 8%씩 막 급등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조선 관련주가 PER 30배라는 건 참 이건 오랫동안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참 신기한 일이네요. 네, 신기한 일입니다, 진짜. 네. 뭐 단기적으로는 뭐 이런 뭐 밸류에이션을 보지 않고 일단 지수 편입 때문에 패시브 수요가 일단 확 몰아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8만 원에 상장했는데 어느덧 19만 원도 돌파를 해서 지수 편입 기대감이 있는데 코스피 200 지수 일단 편입 기대감은 있습니다. 6월달, 12월달 이렇게 이제 지수 정기 변경일이 있는데 상장 한 달 만에 6월달에 바로 편입은 좀 어려울 걸로 보고 있고요. 네. 특례 편입을 노려봐야 되는데 특례 편입 기준이 15거래일 동안 시총이 코스피 상위 50위 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지금 50위 이내에 유지를 하면은 이건 거래소가 그렇다고 넣어주면 매일 이렇게 패시브에 의한 시장 형성과 그 다음에 패시브 자본 기관들이라든가 이쪽은 눈탱이 맞고 이게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네, 좀 조정이 필요하죠. 네. 이건 좀 웃긴다. 이거는 전부 시장의 어떤 그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잘해 나가서 어떤 역경을 견뎌가지고 좋은 회사로 거듭나서 현금 흐름을 창출해가지고 많은 주주들에게 이익을 주는 이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요 틈새 한번 들어가서 요 아비트라지 먹을까? 요 생각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시장이. 그렇죠.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네, 그래서 만약에 50위 이내에 유지하면 6월 13일 날 선물 옵션 만기일 날 편입이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MSCI도 기대하는 시각이 있는데 이건 조금 더 늦을 것 같아요. 25년 2월 달 아마 정기 리뷰 때 그때나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조선주는 뭐 계속 미중 갈등 수혜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신조성가도 계속 올라가고 네, 미국이 또 4월에 이제 중국 조선업의 불공정 관행 조사 착수한다. 요 이후로 좀 급등을 시작을 했는데 계속 좋습니다. 조선주와 기자재가 다 같이 가고 있고요. 밸류업 기업 중에서는 이제 특히나 이제 금융감독원이 뉴욕에 지금 방문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 투자 대상으로 밸류업 홍보를 주력을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 외국인의 밸류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져 있다. 그리고 지난 두 차례 IR 행사를 했는데 이때보다 지금 시장의 주목도가 더 커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 확대 정책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좀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고 최근에 지금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네. 이때도 이제 시장이 밸류업에 대한 기대가 좀 실망이 좀 컸던 거를 좀 인지를 하는 발언을 했고요. 네. 강도 높은 이제 정책과 함께 단기적으로 좀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금융위 부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배당 확대 기업의 법인세, 배당 소득세 감면 혜택이 곧 나올 것이다. 네, 이게 과연 야당과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이제 협의 결과 이 의견 격차가 조금 줄어들어서 이런 말을 했다면 상당히 긍정적인데 네. 뭐 야당의 입장과 상관없이 그냥 이제 우리의 의지만 표명을 한 거라면 그냥 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엔터주가 오늘 참 쇼킹했습니다. 엔터주가 1분기가 대형사 전체가 아주 그냥 묵사발이 났습니다. 실적이. 네, 일단 모든 회사가 어닝 쇼크예요. 지금. 예, 네. 다 어닝 쇼크 났는데 오늘 JYP 실적까지 어닝 쇼크에 동참했습니다. JYP는 어닝 쇼크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주 박살을 내놨어 주가를.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뭐 했는데 물론 이제 전년 대비는 떨어졌죠. 전년 떨어졌는데 좀 심하다 할 정도로 주가가 많이 빠졌어. 네. 사실 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성장주는 예를 들면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이 전년 대비 떨어질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다만 성장률의 기울기가 감소하는 것만으로도 주가는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게 성장주의 특징인데 엔터주도 마찬가지로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는 업종으로서 계속 성장은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성장률의 기울기가 꺾인 게 아니라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꺾여버렸습니다. 게다가 20%나 좀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 주가가 근데
좀 다른 부분은 주가가 떨어져 있잖아. 그래서 내가 신기해하는 거야. 주가가 안 떨어져 있으면은 말씀하신 대로 뭐 상당히 떨어지고 오늘처럼 13%씩 빠지고 해도 그러려 하는데 주가가 이미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되면은 20배가 안 됩니다. 이익 대비 연환산 기준으로 한 이 정도 실적 계속 한다고 치면 네. 네, 근데 뭐 앞으로는 괜찮을 거다 이런 의견이 좀 많긴 합니다. 네. 그래도 컨센 대비해서 한 100억 미달을 했기 때문에 330억 나왔고요. 그래서 좀 쇼킹했던 실적이긴 맞는 것 같아요. 네. 트와이스나 스트레이키즈 이제 니주가 작년 하반기에 공연을 했는데 요 매출 인식이 조금 지연이 이연 인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매출은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수수료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이 44% 나왔는데 전년 대비 6.5%포인트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률도 24% 나왔는데 전년 대비 11%포인트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익률도 좀 많이 망가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여기저기 목표가를 좀 하향을 했어요. 삼성증권도 94,000원으로 10% 정도 하향을 했고 오늘 JYP 주가가 13% 넘게 빠졌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뭐 SM 하이브, YG엔터 다 막 3%에서 5%대 사이로 다 같이 좀 떨어졌어요. 이 4기사 모두 1분기 실적이 대부분 안 좋아요. 네. 아주 안 좋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오히려 그 중에서는 뭐 많이 떨어지기 예상보다는 많이 안 나오긴 했습니다만 JYP가 상대적으로 제일 준수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비싸다는 느낌이 이제 안 들기 시작하는데 애매했거든. 애매한 가격이야. 애매해 이랬는데 오늘 떨어지는 이 가격을 보니까 이제는 약간 싼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데 이런 생각이 좀 왠 15배 정도 온 거잖아요. 지금 15배 좀 15배 좀 넘죠. 그러니까는 16배, 17배면은 엔터 주식이 뭐 받아들일 만한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네. 참 그래도 많이 급등을 했다가 한 1, 2년 전에 네. 많이 급등했다가 지금 뭐 반토막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진 거 많이 떨어졌죠. 많이 변동성이 떨어졌어요. 상당히 큽니다. 주봉으로 보면. 네,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기일 수 있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2조 초반, 2조 1,3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영업이익이 얼마 나왔어? 영업이익이 330억 나왔죠. 네. 그러면 연간 기준으로 1조 2천억이잖아. 1조 2천억. 그러면 15배 넘는, 17배 조금 넘겠구나. 어쨌든 과거보다는 많이 이제 가격이 옛날엔 저는 안드로메다라서 안 쳐다봤어요. 좋긴 좋은데 너무 비싸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뭔가 들어오고 있는데 가시권으로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좀 쇼킹했던 회사가 원택입니다. 네. 미용 의료기기 요즘 참 분위기 좋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원택이 조금 흐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1분기 매출이 225억 나왔습니다. 컨센이 330억인데 많이 미달을 했어요. 여기도 한 100억 미달을 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21%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도 좀 큰 것 같아요. 네. 영업이익은 66억 나왔습니다. 컨센이 130억이었는데 반토막 정도 나왔고요. 전년 대비 50%가 마이너스 난 영업이익이에요. 네. 굉장히 쇼킹했죠. 물론 회사 측에서는 이제 매출 인식 기준 변경에 따른 회계 효과를 언급을 했는데 뭐 이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이제 본업도 문제라고 좀 여기저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의 이 RF 장비 그리고 브라질 라비앙 판매량 감소가 부진의 원인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뭐 연결 자회사의 매출 인식 지연, 뭐 국내 실적 추정치 하향, 소모품 ASP 반영 등을 해가지고 목표가를 또 15,000원에서 12,000원으로 20%나 좀 하향을 시키는 것도 있었고요. 1분기 작년 1분기를 보면은 이제 매출액이 285억에 영업이익이 133억 나왔거든요. 네. 거의 OPM이 거의 절반이에요. 46%나 엄청난 이익률 기록을 해서 와 이거 엄청 노다지 사업이다. 이제 계속 이제 수출은 늘어날 일만 남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올해 영업이익률이 20%로 좀 급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유에 대해서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이제 경쟁사가 이제 덴서티라는 제품을 좀 많이 팔면서 좀 밀렸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경쟁 벌써 이제 시작하는 시장인 줄 알았는데 벌써 뭐 경쟁에 따라서 이제 점유율이 좀 잠식되고 뭐 이런 시장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한 것 같아요. 이 회사와 관련된 비밀 하나 말씀드려요. 네. 직접 맞으신 그거 아니에요? 그게 원택이에요. 제가 이 회사를 재작년이었죠. 아마 재작년으로 추정된데 23년도였어요. 24년 초반인가 보다. 작년이었어요. 추울 네. 때였어. 이 회사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제가 갔잖아요. 회사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잘하는데 소개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그 유명한 신촌 이대 앞에 무슨 피부과를 갔어. 그래서 원장하고 한 20분 정도 이렇게 대담했어요. 자리를 마련해 줬어.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외국 거보다 뭐 국내 접근성이 좋고 막 이래서 막 이러면서 듣고 저 그러면 제가 직접 한번 점을 빼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점을 뺐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파장이 굉장히 아주 뭐랄까 짧고 굵다는 거지 파장이. 그래가지고 난 안 아플 줄 알았어. 여자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우와 엄청 아픈 거야 하면서 눈 주위에 하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야. 너무 아파가지고 저절로. 근데 결국은 여기 오른쪽 이쪽에 점을 하나 뺐는데 구멍이 하나 딱 생겼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주식을 접근을 못했지 않습니까? 아, 부작용이 생겼다고요? 아니 너무 팠어. 그분이 너무 세게 했나봐. 눈 주변에 했는데 아프기도 더럽게 아팠는데 이 구멍이 여기 빵꾸 난 거 보이죠? 꼼보가 생겼어요. 그래요? 점을 뺐는데 꼼보가 생겼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는 그리고 여기 사마귀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다 팠는데 다시 다 올라와. 난 주식을 살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막 그랬잖아요. 주식을 안 사봤어야 이게 2배 났거든. 그때 그 시점부터 2배인가 3배가 났어요 수익이. 그래서 차라리 안 갔으면 샀을 수도 있었는데 괜히 내 몸으로 생체 실험했다가 이게 뭐야 막 이랬던 그러네.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이 회사와 관련돼서 아예 접근을 안 했던 기업이라. 네. 그렇군요. 그럼 뭐 다른 뭐 화장품주는 굉장히 실적 좋은 회사들이 많은데 많아요. 뭐 아이패밀레스 씨도 그렇고 실적 잘 나왔습니다. 목표가도 상향이 있었고 근데 네. 코스메카 코리아는 코스피 이전을 한다고 하네요. 금요일 장 끝나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영업이익 매출액 다 컨센 부합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을 위해서 뭐 이사회 결의도 했고 네. 임시주총도 8월 달에 한다고 합니다. 네. 하나 둘 다 떠나네요. 예전에 이제 코스닥 먼저 상장을 했다가 코스피로 이렇게 떠난 화장품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코스맥스도 2002년에 코스닥 상장해서 2006년에 코스피 이전했고요. 예. 한국콜마도 96년에 상장해서 2002년에 상장을 했습니다. 최근 한 20년 동안은 없었네요. 네. 네, 그래서 뭐 코스피 이전한다고 하는데 별로 이렇게 반응은 없더라고요. 오늘 한 4.5% 빠졌습니다. 주가가. 미리 뭐 요즘 이런 것만 보면 약간 의심이 들어요. 옛날에 코스피 이전한다는 다른 회사는 막 급등했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도. 뭐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네. 네. 근데 뭐 이거는 별로 이렇게 재미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워낙 화장품 잘하고는 있습니다. 네. 예, 화장품들 너무 잘해요. 요즘엔 특히 이제 미국 쪽으로 그렇죠. 수출 비중을 늘려가는 이런 sek터는 무지막지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뭐 전력 관련주들도 다 그랬고. 전력기기도 그렇고 요즘 라면 업체들도 뭐 삼양식품도 올해만 40% 정도 올랐어요. 사실 근데 한번 주의 포인트가 농심 시가총액을 역전했잖아요. 이제 오늘 농심이 많이 올랐으면 다시 재역전했을 것 같은데. 다시 재역전했죠. 좀 그래. 그래도 농심인데.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가끔씩 라면을 먹거든요. 가끔씩 어떤 라면을 제일 많이 먹나 봤더니 비율적으로 역시나 농심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세그먼트가 너무 많아. 농심이 압도적인 다양한 세그먼트가 있어가지고 물론 저는 이제 맵찔이 완벽한 맵찔이잖아요. 신라면도 못 먹는 맵찔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만 근데 저희 자식은 또 틀려요. 걔는 그것만 먹어. 불닭만 먹어요? 네. 너 자꾸 그런 식으로 먹어다 너 나중에 나이 먹으면 너 내 꼴 나는데 내 속으로 막 그러는데 어쨌든 그 농심이 시총이 뒤졌다가 조금 신기한 것 같긴 합니다. 네. 약간 농심과 불닭볶음면은 갤럭시와 아이폰 느낌이랄까?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다 불닭 먹어요. 난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라면은 구휼 식물 아닙니까? 구휼 작물 아닙니까? 구휼 제품. 배고플 때 먹는 거 아니에요. 간식으로도 먹지만은 간식이 아니라 밥 대신이잖아. 그럼 라인업이 중요한 거 아닐까? 많은 라인업, 다양한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되니까 시간이 알려주겠죠 우리한테. 그렇죠? 네. 하여튼 요즘 해외를 걸치지 않고 이제 내수만 하는 기업들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도시락을 싸는 정도 수준이고 저녁 모임 많이 줄었죠 예전보다. 저녁 모임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요즘 그 자영업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은 강남 쪽에 그렇게 이제 적자나는 점포들이 많다고 가게들이. 그리고 뭐 대출도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자영업자분들 힘들다 얘기도 하고 최근엔 또 뭐 합정 홍대 이런 데도 인기 지역인데 거리가 일대가 다 전부 다 이제 점포가 적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참 회식도 안 하고 이 유흥비를 많이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는 이제 광화문에 있잖아요. 여기서 뭐 600m밖에 안 떨어져 있잖아요. 거긴 또 사뭇 달라요. 거긴 빈자리 없어요. 그런가요? 내가 여기가 진짜 핵심 코어 서울이구나. 뭐 이런 거 많이 느껴요.
네. 광화문. 네. 여의도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